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드디어 성팔팀 데이 6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하나하나 쪼개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6단계까지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SNS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이 나간 후에 지금 많은 리더님들이 난리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아이스토리 올리고 오품 올리고 등 까고 포스팅 완전 나노 단위로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세를 모아서 SNS 정말 성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김유란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대박 리더님들, 젤리 리더님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을 여러 가지 모아서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성공하신 분들께 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여쭤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단 하나 유념해 두실 거, 유산화에는 정답이 없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점, 가장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의 정답이 전부인 줄 알고 사고에 갇혀버리는 게 가장 위험하죠. 여러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고 들어보고 사고를 확장해보기 위해서 Q&A를 마련한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이따가 할게요. 그 쇼더 플랜을 다 듣고 나서 시간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제 거절에 대한 멘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멘트를 하는 경우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정중한 거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많은 푸시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큰 부담을 느끼면서 그 다음의 관계시까지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쇼더 플랜 후에 그 팔로워 과정을 보게 될 때 사업을 같이 하겠다, 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는 생각해 보겠다, 즉 메이비에 관련된 표현들이거든요. 메이비에 관련된 사람들의 대처 방안 있잖아요. 하나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에게 주어진 최소의 시간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느냐.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선행돼야 돼요. 당신이 하루에 낼 수 있는 잉여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먼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눈을 떠서 잠 잘 때까지 아무런 휴식도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1시간, 뭐 2시간, 뭐 짧게는 뭐 1시간 미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잉여 시간이 있다라는 걸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답변은 그 시간만으로도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 일을 해볼 것이냐 라고 하면 되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시간만으로도 이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게 만약 상대방이 그 정중한 거절이었다고 한다면 이 질문까지 왔을 때 그때 또 다른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핑계가 아니고 정말 작은 시간만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시간만으로 이게 가능해?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상대방이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하는 거냐면, 쇼더 플랜을 들었을 때 왠지 뭔가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거창함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처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없다라는 그 메이비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질문 정도로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 부정적인 메이비가 아니라 정말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다만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한 건데 우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은 시간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하루에 나는 한두 시간 정도밖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한두 시간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그 사람을 결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작은 결단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작은 시간을 내는 작은 결단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점차 큰 결단으로 다가가게 되면서 일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고 일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접근해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 이런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너니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죠?
유산하는 너니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저는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너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해주겠죠. 좋은 점을. 예를 들어 너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너는 되게 활동적이고 활발하니까 이런 일이 너랑 잘 맞는 것 같아. 너니까 진짜 할 수 있지.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좋은 점을 얘기해 주니까 고맙지만 너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의 단점들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나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나도 이렇게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상황들, 나의 어떤 성격적인 컴플렉스, 장애들 이런 것들 있지만 그래도 유산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유산화는 일단 나의 능력보다도 유산화 회사 자체가 정말 세계 최고의 회사잖아요. 아마 먹어보면 알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유산화가 워낙에 탁월한 제품이고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파트너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팀워크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스폰서님께서 먼저 가신 그 성공의 길을 잘 안내해 주시고 나보다 더 뛰어난 파트너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의 능력이 요만큼이었어요, 시작에는. 하지만 이분들이 쉐어러, 빌더, 어치버, 실버, 골드 이렇게 진행하면서 팀원들이 생기고 팀을 만들어 가면서 역량이 분명히 커지거든요. 볼 수 있는 눈과 마인드적인 것들도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수준에 맞춰서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하다 보면 이건 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안 되는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다. 실질적으로 저는 수많은 네트워크를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걸 선택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기까지 오래 걸렸거든요. 이런 나도 했고 이런 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회사, 그리고 탁월한 제품력, 그리고 성공자들을 많이 배출한 최고의 시스템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느꼈던 유산화를 진실하게 나누면 또 그분의 생각과 마인드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 이 일은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결핍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 또한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일에 결단하고 내가 지금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없어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성취를 맛보면서 성공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아무나 막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치만 아무나는 못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런 걸 가지고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나도 좀 뭔가 다르게 도전하고 싶다.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 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미팅을 하면서 유산화는 본인과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세수한 후에 로션을 바르고 양치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인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또 네트워크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이 일이 팔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또 일을 배워야 하는 시간들을 투자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면 사실 가능하거든요. 인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인맥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일은 아니고요. 내가 이 일, 이 제품,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1명, 2명한테 전달하는 일이에요.
2명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전달해서 그분들이 또 전달을 해서 네, 큰 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경험치를 알려드린다고 하면 용기 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시간이 없으신 분들, 내 미래에 불투명한 때문에 현실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에 그냥 주저하고 있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다시 여쭤봅니다. 전혀 시간을 쓸 수 없는 분인데 제 시간을 좀 사용을 해서 처음에 인프라 구축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서 그걸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파는 거를 잘 못해서 이 사업을 어렵다 안 맞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정성 있게 내가 느낀 부분들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일, 그거 하나면, 그 마음 하나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수많은 안 되는 이유들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실 수 있는지, 이 안에는 수많은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들려드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결단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안 먹던 사람인데 이 비즈니스를 위해 매달 지출을 한다면 안 쓰던 돈을 쓰는 건데 그게 투자가 아니고 뭐죠? 매일 눈 뜨면 먹고 쓰고 바르는 모든 것들을 투자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생활하면서 일상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바꿔 쓸 만한 지혜로운 소비자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일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건강해서 내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건강관리가 필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같이 바쁜 현대인들이 잘 챙겨 먹고 운동하면 좋은 거 다 알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거, 그것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미리 건강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에 도움될 만한 식품을 선택해서 내가 꾸준히 먹고 관리하는 것 자체, 이것 또한 투자라고 볼 수 없겠죠? 투자라고 하면 내 건강에 투자하는 거겠네요. 이처럼 내 일상에서 내 건강에 내 신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바꿔 쓰는 거,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 말 너무 믿지 마요. 골드가 몇백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 봐요. 소수만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이거는 되는 일이야. 여기 이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런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우리 대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매년 엄청난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평사원이 최고의 임원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 모든 사회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이 메이커를 하면 돈을 엄청 잘 벌 수 있어. 모든 시스템을 똑같이 주죠. 그런데 그것들을 창업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나요? 돈을 벌 수 있나요? 그것도 어떠한 확률에 따라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임용고시 통과해서 선생님 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만 평생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다 임용고시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또 부임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렇게 경력이 쌓여서 주임쌤도 되고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고 형교사가 교장 선생님이 되기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또 그분들이 모두 다 교장선생님이 되지는 않죠. 그러한 확률을 따져보면 유산화에서 골드 디렉터 이상이 되는 확률은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자신합니다. 누구도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자신해주지 않았어요. 너는 에메랄드 디렉터가 될 거다. 하지만 유산화 시스템 또 우리 그룹 유니스타즈의 시스템을 제가 믿고 따르고 그대로 복제해서 지금에까지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40대 평범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억대 연봉녀가 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7년 만에 이렇게 빠른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유산화에서 빌리버라고 하는 직급은 한 주에 약 11만 5천 원, 그러면 한 달이면 약 한 45만 원 정도를 벌어가는 직급이에요. 그런데 그 직급이 약 한 15,000명 이하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5,000명 정도에서도, 예를 들어 한 빌더급, 액티브하게 뭔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약 3,0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가 골드 이상인 거예요. 300여 명 정도 이상인 거죠. 유니스타즈 그룹 안에서도. 그리고 그 300여 명에서도 약 10% 정도가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그럼 굉장히 저는 높은 확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회적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고요. 그러한 구조 안에서 확률을 높여가는 건 오로지 나의 어떤 결단과 움직임, 행동력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나 뭐 제품이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정말 엉망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유산화라는 도구를 가지면 글쎄요, 저는 그다지 낮은 확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직업이든 같은 시간을 쓰고 그 같은 시간 안에 권리 수입을 얻어가는 유산화라는 일, 저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열려있는 유산화 여러분께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 되고 좋으면 그만두는 사람들은 왜 생겨요? 우리는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요. 유산화를 하시다가 그만뒀다는 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나 사람관계가 좀 어렵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유산화 비즈니스는 이미 코로나니 뭐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가 됐다고 말을 해도 작년 대비 벌써 30%의 성장률을 찍고 있고, 매주 승급자들을 저희는 쉽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럼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분들은 노동의 가치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한 주에 2-3시간의 시간 투자를 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매일 3-4시간을 유산화를 위한 시간 투자를 하고도 내일은 조금 더 많은 걸 투자하고 많은 걸 알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일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렀을 때 그게 수입으로 이어지고, 그때부터 그 수입이 불어나는 속도가 노동 수입하고는 조금 남다르고, 결국은 그게 레버리지가 쌓여서 권리 수입으로 저희들이 받아갈 수 있다는 거에 최고의 강점이 있는 일인데요. 이 일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했는지, 또 무엇을 놓쳤는지를 각자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중고등학교 내내 듣는 얘기죠. 4년제 대학을 가면, 그 중에도 스카이에 가면 너희들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 거고 어떤 삶이 달라질 테니 열심히 그 대학을 목표로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듣지만, 진짜 알아도 못 가는 놈도 있고, 해보면 될 텐데 아예 도전도 안 해보는 놈도 있고, 진짜 죽어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해보는 놈이 또 있듯이, 기회가 기회인 사람이 있고, 이 기회가 남의 거지 이게 무슨 내 거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유산화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내 거다, 정확하게 내가 이걸 성공으로 이어서 붙잡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이 기회가 목표를 이루어지게 도와줄 거고, 그 목표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삶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함에 있어 나의 미래, 내 아이들의 미래, 가족의 미래까지 달린 일을 누군가의 말에 할까 말까, 그만둘까 계속할까, 그걸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일에 대한 기회를 전달하고 정말 제대로 이 일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알아보고, 이 모든 자격 조건을 내 자신이 먼저 갖추고 있는지, 갖추어지기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하는 일로도 많이 바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게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과연 건강을 챙기면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그 일을 본인이 만족하면서 하고 계신지도 여쭤봅니다. 그 바쁘면서 일하시는 것만큼 본인이 받는 페이에 만족하시는지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시간은 과연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은 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본인이 생각하기에 몇 살까지,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답하는 대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답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정말로 그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바쁘면서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바쁘면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 이상의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두 부류 다 본인이 그 생활에 다 만족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바쁘면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고요. 바쁘면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바쁘면서 뭐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잖아요. 만약에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도 물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제품적으로도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비대면, 온라인이 점점 트렌드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변화를 위해 과거보다 노력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지, 그리고 온라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버스킹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인스타 라방을 같이 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잘 해왔었는데 휴대폰 하나가 탁 옆에 있다는 게 사실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다가 완전히 어저께 멘탈 붕괴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한 6년 가까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이 정도로 멘탈 붕괴가 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느끼는 생각이 온라인이 참 쉽지 않구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줌 미팅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오프라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노력들보다 10배, 20배 이상의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이 이 온라인 세상하고 친해질 수 있겠구나, 적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발품을 팔고 더 많이 노가다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하고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사실 경제학자들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관련된 책자들을 많이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량을 참 늘리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 혼자 읽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읽어보고 좋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자가 있으면 팀원들하고 같이 많은 독서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을 더 못 만나고 온라인으로 접촉을 하고 그리고 SNS로 소통을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더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완전히 지금 고도의 개인화의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지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트렌드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은 집단들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큰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한 방향을 만들어 갔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고도의 개인화되어 있는 사람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집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실력이나 리더십들을 키워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룹 안에서 큰 어떤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같이 그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더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온라인은 쉽지 않다, 어렵다.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10배, 20배 이상의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미래 관련된 많은 책자들을 읽자, 독서량을 늘리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도의 개인화되어 있는 집단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실력과 리더십을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요,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건강도 챙겨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라는 보람이 있어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게,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은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부모보다는 건강도 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은 자식에게는 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하는데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자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 일이 저에게 이제 주는 게 어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좀 프리덤 라이프,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 김은성을 찾아가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남에게 전달해도 욕을 얻어먹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도구로 나 자신을 찾아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꿈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것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유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 권리 수입을 통해서 많은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어서, 건강의 자유, 또 재정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제가 유산화를 하게 됐는데요. 단순히 어떤 수입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일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더 나를 찾아가고, 나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 들여다보는 이 어떤 중독에 빠져서 또 내일은 과연 오늘보다 얼마나 더 괜찮은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유산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중독성에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과 더불어서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비즈니스에 임하신다면 정말 멋진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수입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산화가 제 삶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세계에 생존하기 위해서 이 유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요, 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그런 것을 많이 누리고 싶어서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한번 누려보신 분들은 절대 그것을 남의 선택권에 주고 싶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선택, 내 삶에 있어서 주도적인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재밌어서 합니다. 새로운 분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도전이라서 재밌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고 새 분야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든 어떤 단계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적인 도구라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맺을 수 없을 커리어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나의 상담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에 사람이 남고 자산이 생기는 일이라서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일단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 이 공동체의 문화나 사람들의 색깔이 발전적이고 주도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자극이 되고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문화 안에 있다 보면 내가 꽤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느낌? 그래서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 돈 벌겠다고 시작하는 일이지만 나도 돈 벌면서 나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시너지 낼 수 있는, 돈 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로는 저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돈도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유산화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 선택했고 또 지금도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요. 처음에는 남들처럼 돈, 시간, 건강 그런 것 때문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산화를 제가 해온 5년의 시간을 제 인생에서 빼고는 제 지나온 삶을 이야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5년의 유산화 비즈니스의 기간을 빼고 신부연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구멍이 커요. 그래서 그냥 유산화는 제 삶처럼 제 인생에 너무 큰 한 토막이라 이걸 안 하고 이 이야기를 빼고 이 비즈니스를 빼고는 제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도 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요. 이게 그냥 제 인생이고 삶이고 한 부분이라서. 언제부턴가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근데 유산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의 꿈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권리 수입이죠. 한번 만들어 놓은 인프라로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 사실 지금은 그만두지 못해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기나 저는 무조건 지금 계속 유산화를 먹어야 되고, 먹으면 어차피 오토가 돌아가고, 오토가 돌아가면 어차피 돈이 되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건강과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사업은 제 생각엔 유산화 사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품을 통해서 건강이 변화되고, 사업을 통해서 삶의 많은 영역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될 때 제 삶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결국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업, 유산화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자 유목민이 되기 위해서 유산화를 합니다. 10년 뒤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젊은 날을 그냥 일하고 돈 벌고 그걸 모으는 데만 다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전 유산화를 하는 이유가 현재의 삶도 충실히 즐기고 그리고 내 노후도 걱정 없이 준비하기 위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아이템 중에서 리스크는 거의 없고 열심히만 하면 하이 리턴이 되는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가족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지금보다는 좀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유산화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유산화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꼽자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갖고자 유산화를 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유산화 나랑 안 맞아라고 파트너가 말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맞는지 물어보고요. 혹시 그분이 아기를 키우고 있으면 아기 키우는 거는 맞았니? 아기 낳는 거는 나한테 맞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그 직장은 나한테 맞니? 라고 물어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한테 맞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유산아, 괜찮은 직업이니까, 좀 더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거 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보고, 지금 유산을 한 6년 가까이 지금 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 유산화만큼 우리한테 삶의 대안이 되는 어떤, 그리고 부의 대안이 되는 그런 직업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 이 유산화만큼 이 생존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